네, 안녕하세요. 투엔체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블룸 에너지 가져왔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인데 일단 블룸 에너지 숫자부터 좀 보면 토탈 레비뉴, 전체 매출은 23.8% 늘었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줄 요약이 가능할까요? 한 줄 요약? 근데 이번 분기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23년 하반기만 잘 찍히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찍힌다고 이미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잘 찍힐 거야라고.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찍히면 전혀 부담 없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실적이었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프로덕트와 서비스 레비뉴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진들 쭉쭉 있었는데 이게 제가 뒷부분 사실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적자도 살짝 줄었고 뭐 그런 내용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그 원가가 계속 절감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뭐 상향이나 하향은 없었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덕트가 살짝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이걸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기업을 팔로우업 하다 보니까 회사는 ASP를 계속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ASP가 낮아져야 고객들이 들어온다. 그런 입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많이 깔아야 된다. 네, 일단 많이 깔아야 된다. 그래서 ASP 낮춰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원가 절감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진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지역별 매출은 그렇게까지 엄청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또 이게 역전될 거라서 한국 들어오니까요. 네, 한국 들어와서 역전될 거라. 이거 한국이 왜 들어오는지 제가 이거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음. 수소 입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수소로 만든 전기를 의무적으로 팔게 하는 거예요. 유틸리티 기업한테 너네 무조건 일정 부분은 수소로 만든 전기를 써야 돼 라고 의무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그 업체들을 입찰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산도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는 SK 에코플랜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입찰을 하거든요. 그 SK 에코플랜트 기술력이 이제 블룸 거고 두산은 두산 건데 이거 입찰을 하면서 지금 입찰의 그 평가 항목들 있잖아요. 가격, 효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국산화 비율이에요. 그래서 조립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 에너지 그 제품들이 하반기로 밀려버린 거예요. 조립을 다 한국에서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백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유틸리티 기업은 한전인가요? 네, 한전입니다. 한전이에요, 한전. 우리나라는 한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모르겠네요. 한전이 의무적으로 이걸 사야 되고 네. 지금은 사실 그레이 수소고 24년, 25년부터는 그린 수소로 이제 배차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의무 수소 비율을 주고 있더라고요. 전기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서포팅이 되고 있다. 이건 그냥 백그라운드 설명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전분기 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마이너스 314로 엄청 커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되게 작거든요. 이때는 제가 1분기 때도 말했지만 그 재고 그러니까 워킹 캐피탈 운전자본 중에 재고를 많이 쌓아뒀어요. 그거는 한국에 보낼 대량 물량을 한 방에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 크게 나와서 그 이쪽에 CFO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는데 평상시에는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 이게 마진 개선되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캐시는 현금은 지금 충분해서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다음에 오펙스는 뭐 소폭 늘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정도 비중은 아니어서 중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그 가이던스를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 PPT는 사실 뒤에 장표에도 많은 정보가 이미 중복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우 심각해요. 네, CEO가 요즘 너무 심각하다. 너네 폭염도 겪지 않냐, 정전도 많이 난다, 뭐 이런저런. 그래서 뭐 기업들이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한다. 뭐 이런 수요 관련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고객들 대부분이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새로운 전력망을 만드는 거에 투자하는 게 두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끊어지면 나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성도 있지만 문제는 장기 계약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틸리티 계약들은 최소 10년이거든요. 이 10년짜리에다가 자본 투하를 해야 되는데 트랙 레코드에 없는 걸 한다는 게 좀 리스크죠. 리스크라는 거죠. 본인들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신제품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10이라는 신제품을 갖고 오는데 이거는 만기가 5년짜리인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이게 너무 리스크다. 자기들이 느꼈던 거죠. 이걸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더라. 트랙 레코드가 없다 보니. 왜냐하면 수소 관련해서는 트랙 레코드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5년짜리 제품으로 만기를 가져가서 중단기 계약으로 우리가 맺게끔 해준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건 없게 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시리즈 10 제품도 그 가격을 고정시켜놓은 모델이라서 이게 뭐 1년 1년마다 비용 변동되는 게 적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계약일로부터 50일 내에 선적해서 설치가 바로 가능하게끔. 이게 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모아놓은 신제품을 내서 앞으로 이게 되게 잘 팔릴 것 같다라는 벌써 계약을 했다고 해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조금 좋았고 신제품 이제 또 뭐 우리 애기 소개 좀 해줄게 하면서 이제 뭐 해주는데 뒤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얘네들이 요즘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대형 데이터 센터랑 네트워크 운영 센터가 40%를 이제 냉각 기능의 전력을 쓰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지금 100이잖아요. 네. 100의 전력을 쓰고 있는데 AI랑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그 훈련 아니면 추론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전력량이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전기 증설이 필요해요. 근데 전기 증설을 하려면 이제 전력망을 더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장기 계약을 하기가 너무 이제 거기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때문에 그 얘네들이 말하는 50일 이내에 5년짜리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수요를 노리겠다는 게 얘네 지금 전략인 거예요. 확실히 그냥 유연성 하나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지금 플러스 5가 필요해, 플러스 10이 필요해를 그러면 계약 만에 50일 내로 바로 선적해서 실어줄게. 그래서 바로 늘려버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거는 알다시피 이런 그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바로 가능해. 그러니까 친환경 방식으로 바로 가능해. 그래서 너네 데이터 센터 넷제로도 같이 달성할 수 있어 방향적으로. 요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얘네가 제품을 2개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1개지만 이 시리즈 10이라는 게 이 전력망으로 들어가면 CHP 제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컴바인드 히트 파워 모델이라고 열이 다른 제품들은 전기만 이제 사실 관여를 하는데 얘네는 고온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 고온에서 사용하는 열들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다시 전기로 하게끔 해서 얘네가 효율적이다라는 게 옛날부터 강조해오던 방식인데 여기서 쓰이는 고온 에너지를 냉방에 쓸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열이 많으니까 냉방 전력 수요가 많은데 이 냉방을 같이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일석이조다.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좋고 우리가 지금 잘 팔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이번 어닝콜의 큰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질문도 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CFO 나와서 이번 분기에 서비스 부문 쪽에서 마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30%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1분기에도 얘기했던 옛날에 우리가 교체했던 그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 못했던 거여서 지금 이번에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있었고 거기서 때문에 마진이 안 좋아진 거다. 그래서 이거 일시적이고 올라갈 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이던스 계속 유지한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FO가 얘기를 해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23년 5월 달에 SK 에코플랜트가 제가 기억 안 나는 3조인가 6조짜리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거든요. 친환경 프로젝트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해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해조 제품은 사실 SK 에코플랜트 거면 결국 블룸 에너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투자 결정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되는 순간 사실 매출이 되게 많이 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협력 중에 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자들이랑.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4에서 26년도 사이에 나눠서 계속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Q&A를 보면은 빨간 글씨만 제가 할 건데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네가 이번에 시리즈 10을 새로 갖고 왔는데 이 해당 제품이 손익분기점 언제 달성할 거를 보냐 그리고 이게 50일 리드 타임이면 지금 내도 올해에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매출도 사실 바뀔 업사이드가 있냐 아니면 24, 5년도를 기대하고 있냐 그러니까 얘네들 말은 24, 5년이 메인이긴 한데 벌써 이미 계약해 놓은 게 있어서 선적할 것도 맞아서 올해도 사실 반영이 어느 정도 들었다. 기대할 만하다. 근데 내년 내후년이 메인이긴 하지만 올해도 같이 반영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향후 2년이 제일 기대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괜찮았던 질문. 그다음에 이 CHP 시스템, 컴바인드 힛 파워 시스템인데 이게 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야 대충. 그래서 보면은 이 그 데이터 센터인데 이것도 아까 40%, 30-40% 전력 냉방에 사용했잖아요. 요게 결국에는 얘네들이 말하는 그 비용 효율의 수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저거 정말 신기했던 질문인데 그 시리즈 10이 고정 가격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저도 달았던 게 고정 가격이면 변동 가격은 누가 책임져?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책임 블루 매너지가 지는 거냐? 그럴 경우 가격 리스크 어떻게 관리하냐? 계약된 그 손익이 나오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는 블룸이 원자재 리스크 그러니까 뭐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천연가스나 수소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있잖아요. 여기는 결국에는 고객이 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말한 5년 고정 가격은 이 고객이 있고 블룸이 있고 가운데 이제 금융회사가 있는데 얘네랑 이 5년짜리 리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가격을 고정시켜 버린다는 거지. 이 원료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 원가 리스크는 언제나 그럴 때 고객이 지는 거다. 천연가스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급하다고 지금 막 뿌리는 게 아닐까? 그쵸, 그쵸. 네, 고정 가격이라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다 보니까.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직도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이해했을 때 이랬어요. 그래서 블룸이 결국 결론적으로 지진 않는다.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3분기에 마진이 소폭 상승한다고 그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하반기 SK 물량 남아 있고 서비스 마진 이슈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체 이슈가 네네. 아직도 교체할 거 많이 남았니?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마진은 정상화되면 일반적으로 30%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3분기에 작년도 3분기에 매출 성장이 되게 셌다. 그리고 올해도 3분기에 계절적으로 매우 셀 거라고 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분기 정도 되면은 25%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 왜냐면 이 교체가 한 방에 끝날 거는 아니어서 그 정도는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마진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2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수소 경제가 개화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공급자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수소 경제 커지고 있는데 너네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뭔지 그리고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비용이 이제 절감될 거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처럼 단가가 다 내려갈 거니까 그쵸. 모든 경쟁자들이 다 들어올 텐데 너네가 해자가 뭐냐 이런 내용이었고 요거는 사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엄청 뭔가 유의미한 내용 그런 건 아니고 한 읽어보시면 좋고 네. 그냥 뭐 본인들 제품 사실 같은 거여서 공급망 관리 잘할 수 있다. 네, 같은 제품을 쓰니까 원료 제품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진짜 신기했던 질문. 최근에 AI 수요로 GPU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게 성장 촉매가 되냐,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일까 단기적일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결론적으로 너네 AI 수혜주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데이터 전력이 늘어날 거고, 우리도 이득을 본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대부분이 추가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빠르게 설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요 충족이 50일 내에 선적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가능하고 이래서 AI 수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다. 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막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이거는 숫자로 보여주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고객군들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가 되게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 빈도 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1분기 때 했던 정리를 보면은 네. 매출 이익 성장이 이제 가이던스대로 잘 가고 있는지 사실 이제 펀더멘탈리 제가 블루에너지를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증명되는지 했는데 일단은 인라인하게 거의 가고 있고 23년도도 그 재확인 시켜줘서 큰 문제는 없었고 이제 최근에 1분기 때 전환사채 발행했던 게 있었는데 돈 많이 땡겨왔거든요. 캐시를 많이 땡겨왔는데 그래서 주가 빠졌었어요 그때. 캐시를 많이 땡겼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가 저는 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따로 쓰고 있진 않더라고요. 어디단가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본 배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번 분기 때 했던 거는 사실 펀더멘탈리 더 이상 뭔가 더 파고들 만한 게 더 확인해야 될 건 없다. 네, 더 확인해야 될 건 펀더멘탈리 없어요. 그냥 이제 숫자만 보면 된다. 이 머릿속에 서퍼님이 그려놓은 것들이 이제 네, 숫자로 다 진짜 찍혀 나오는지. 제가 생각한 그 그림대로 찾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들 나오면서 이제 문제는 얘네가 이제 넘버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것만 이제 좀 그냥 시간 천천히 즐기면서 그러게요. 저는 다른 종목 공부하려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실적 뭐 엄청 긍정적인 건 따로 없었지만 충분히 긍정적이었네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냥 맘 편히 가셔도 될 것 같다. 뭔가 불안할 건 없었다. 막 숫자적으로 망가지거나 펀더멘탈리 막 뭘 잃거나 이런 건 없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또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또 서퍼님이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맨날 보고 있습니다. 네, 맨날 정말 열심히 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네네. 저는 한 13에서 14달러 정도 타겟 그 매수 타겟으로 매수 진입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쯤 진입해 보면 괜찮겠다. 네. 13불까지 오면 저도 한번 발 담궈 보겠습니다. 아예 그러지 마세요. 이겨도 다시 한번. 아니에요. 저만 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뭐 블룸도 떡상하기를 바라야죠. 일단 태양광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가세요. 예, 저는 태양광이 부름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에는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